안녕하세요. 자, 오늘 5월 7일. 자, 연휴가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하셨고, 정상적인 스케줄 다 소화하셔야 돼요.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는 것도 하셔야죠. 힘드셨죠? 자, 자꾸 연휴 쉬다 갑자기 하면 또 어려운데요. 근데 금방 또 익숙해지라고 봅니다. 또 5월 7일 화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영과 함께 하셔야죠. 오늘도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행정법 실력 좀 늘려가 봅시다. 행정법, 바로 안 늘어요. 참으셔야 되고, 어려운 문제라도 또 극복하셔야 돼요. 행정법 늘어가면 저랑 같이 하면 늘어갑니다. 자, 그러면 5월 7일 화요일 행정법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행정행위라는 말하고 또는 처분, 또 이렇게도 얘기하죠. 행정처분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자, 이쪽의 행정처분은 소송에 또는 쟁송에 필요성이 있는 그런 개념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어떻게 느끼느냐, 소송의 필요성이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종합을 검토를 통해서 소송의 필요성이 있으면 그래서 처분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장래 불안을, 그러면 미연에 해소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도 처분성 인정. 또, 자, 법의 형식을 뜯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자, 집행위 개입 없이 그런 말 나오면 처분성을 인정하죠. 그런 것들 나오는 거예요. 또, 자, 사실행위요. 사실행위는 권리의 변동은 바로 일으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권력적 사실행위, 뭔가 내가 받았을 적에 그걸 참아야 되고 버텨야 되고 그런 경우라면, 그러면 그게 아무리 권리의 변동에 관계되어 있지 않고 수인 의무만 부과되는 거라도 권력적 사실행위는 소송의 필요성이 생긴다 해서 처분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지만 행정행위는 학문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실질도 조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거지. 이건 형식적 개념설이, 그러니까 처분성 하면 쟁송법, 아니 형식적이 아니라 쟁송법이 또는 절차법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쟁송법, 절차법. 하지만 여기는 실체법이란 말을 써요. 실체법, 법을 얘기할 때는 실체법이라는 게 권리의무의 변동을 일으키는, 근데 유무죄를 결정하거나 또는 나의 권리의무의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실체법이라고 하고요. 그런 근거된 법을. 이거는 쟁송법, 절차법은요, 싸울까, 다툴까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문적 개념으로서 첫 번째 법률의 근거를 반드시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요, 처분은요, 법률의 근거 없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률의 근거 없이도. 두 번째,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여기는 권리의 변동이 없어도 그래도 장차 불이익을 미연에 한 번에 해소할 그게 돼요. 세 번째, 그러니까 얘는 좁은 개념이다. 학문적 개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개념이 넓어요. 예시로 봐요. 예시로. 개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는 좁아요. 행정이. 그래서 행정이란 말을 했을 때 여기서도 쟁송의 대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고, 여기서도 항고소송의 대상이니까 얘도 항고소송의 대상이고, 여기도 항고소송 대상이다. 그러면 항고소송의 대상을 할 때 어디가 더 넓다는 거야? 얘가 더 넓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독일의 입장이고 우리나라 입장인데, 독일은 뭐 소송을 좁게 하고 소송을 많이 안 하나요? 아니요. 대상을 좁게 이해하지만 소송의 종류를, 항고소송의 종류를 여기는 예시로 봅니다. 우리나라는요, 항고소송의 종류를 이거를 열거로 보고요. 그러니까 항고소송의 종류를 열거로 보면서 소송 대상을 개괄로 보는 입장하고, 자, 좁은 개념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을 인정하지만 소송의 종류를 예시로 보는 입장. 어찌됐든 소송의 종류는 이쪽이 더 넓으니까 어찌됐든 한번 치고받고 넓어서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율을 하는 거야. 법적인 문제에 관한 문제를. 행정이다, 처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처분은 뭐예요? 쟁송할 필요성 있는 거, 소송 대상인 거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를 냈던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볼까요? 처분. 자,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고르라는 문제인데, 자, 볼게요.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반할 때, 과징금 나왔어요. 과징금은 재량이 원칙적인 법적 성질이 재량이죠. 재량성을 가졌어요. 그런 재량성을 가졌다는 건 청이 조금 더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청이 결정을 못하면 그건 재량이 아니라 기속이죠. 그럼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해서 위법하다. 그러면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청이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원에서 그런 거야. 너 정할 필요 없어. 내가 정해줄게. 그러면서 일부만 지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재량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가 위법한 경우 법원은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법원이 결정하면 안 돼요. 청이 다시 정해야죠.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게 뭐야, 1번이 틀렸잖아. 1번이 이게 뭐 어려워요. 두 번째,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 이 대장 기재 대장상 기재된 용도, 이거 대장상 기재는 이거 뭐라고 그래요? 공증이라고 하죠. 공증은 원칙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죠. 단 예외가 있잖아요. 이렇게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소유권의 영향을 중요한. 그래서 공증사용제 이거 보셔야죠. 이거 암기하셔야죠. 토지 분할 신청, 반려. 그다음에 그 토지 분할 신청 반려. 그다음에 건축물 용도 신청 반려. 그다음에 지목 변경 신청 반려. 이거 있죠. 지목 똑같죠. 그러면 지목이나 토지 분할 이건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상 요거. 그다음에 상표권 등록 재등록 이거 장부상 기재 변경 이것들은 네 가지는 처분성을 인정했다. 전제로서 건축물의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 관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키지 않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송을 해야겠구나. 건축물 대장상의 소관청의 용도 변경 신청의 거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권리의 변동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항고소송 대상인 처벌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 아주 중요한 판례였죠. 세 번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사 낙찰 적격심사 감정 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공정은 공사 낙찰 적격심사 세부 기준이고 이런 규정은 공공기관이 이사님과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공기관 내부 규정 특히 이거요. 낙찰 적격심사 세부 기준. 이건 내부적 규정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건 국민과의 관계에서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이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이거 행정규칙이다. 네 번째,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적격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의 건축물이 건축물 소정상의 건축허가 요건은 다 갖춰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아직 불법 건물 한마디로 건축허가 나지 않은 건물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장사합니까? 아직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거죠. 자, 당해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있는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허가라면 그건 신고라면 그 요건을 모두 다 갖춰야죠. 따라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맞는 지문.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문, 처분에 관한 그러니까 적법한 신고가 아니고 그럼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축신고, 특히 수리무 있는 신고를 할지라도 수리 건물은 처분성을 인정하는데 이거는 적법하지 않은 건축신고에 관한 문제고 건축신고 반려 이거는 처분성을 인정하긴 해요. 하지만 그럴 때 건축신고 반려는 적법한 건축신고일 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이거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다. 내부적 규율에 불과한 행정규칙은 처분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문제를 냈던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어요. 오늘도 매일 행정법 짱이랑과 함께 했습니다. 자, 내일도 오실 거죠? 오셔야 돼요. 내일 뵙겠습니다.